제33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하여 마련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외환포럼 두 번째 시간에는 기업의 상담 사례와 함께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협회의 외환 및 환율 분야 전문가이신 이석재 전문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현장에서 오랜 기간 기업들에게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우선 기업들이 그 관리 대상으로서의 환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고요. 네. 뭐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바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하고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이 통합이 되면서 국제 투기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금융시장이 좀 되다 보니까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런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활동, 금융시장 활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그 사전적인 그 환율 개념 말고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인식하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환율이 계속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 움직이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환율은 그 움직이는 관리 목표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두 번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중소기업들이 그 환율 수준을 수준을 고집을 하시면서 현재 상태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자꾸 그 환율 상태에 대한 고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수준의 환율을 좀 고집하지 마시고 그 움직이는 관리 목표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꾸 예측을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카지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계속 환율이 변동이 되고 움직이는데 환율을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 그리고 관리 개념으로 접근하고 인식을 하셔야 될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좀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네, 상황에 맞습니다. 맞는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중소기업들이 환리스크를 그 관리를 시작할 때 관리 출발점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면은 어떤 사항부터 좀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요거는 뭐 실제로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무역협회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수출 기업들이 처음 그 수출을 하시고자 할 때 상담 요청을 했던 내용인데, 그 시점 현재의 은행에서 고시하고 있는 그 환율, 전세나 매입률을 적용해서 수출 단가를 선정하면 됩니까? 이런 상담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제가 좀 갑자기 좀 그 질문을 받으면서 머릿속이 좀 많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런 환율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상담이 들어왔던 건데, 결국은 수출 기업이든 수입 기업이든 처음에 첫 단추는 이 단가를 잘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해야만 이게 나중에 환리스크 관리 끝까지 갈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감소될 수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기업이 2017년 뭐 9월 달 정도인데 환율이 저렇게 상당히 왼쪽에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상담 요청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상담 요청이 오시게 되면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출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이어들은 환율이 좋게 되면 당연히 그 단가를 좀 낮춰달라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이 요 높은 상태에서 1,150원, 왼쪽 그 높은 상태에서 그 단가를 산정을 만약에 했다면 그 이후에 수출을 하시고 나서 그 오른쪽 하단에 그 보시면 수출 대금 입금 시점에 됐을 때 환율은 급락을 했고, 그래서 환차손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출 단가도 낮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낭패를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전화로 이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전화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직접 그 방문을 요청 드려가지고 그 오후에 오셔서 무역협회 데스크에서 이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처음에 적용할 때 그 현재 시점의 환율 수준이 어떤가를 좀 인식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점의 환율이 수출기업인 경우에 환율이 높다면 그 높은 수준을 가지고 단가를 선정하시면 안 되고, 그로부터 과거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그 환율 데이터를 가지고 그 평균 환율을 내보셔서 가급적이면 이제 바이어한테 그런 상황 설명을 하고 높은 수준에서 수출 단가를 낮게 선정하시는 그런 일은 처음부터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경우는 이제 수입업체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뭐 상담 내용은 아니지만 수입업체 같은 경우는 또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환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수입 단가를 산정하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좀 높게 되죠. 그래서 수입 단가를 높게 수입을 하고 한두 달 있다가 수입 대금을 결제할 때 저렇게 또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업체나 수출업체나 그 바이어하고 컨택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그 환율 수준을 잘 좀 체크를 하셔서 과거의 환율 또 미래의 환율 예측에 대한 거를 좀 믹스를 잘 하셔서 그 단가 산정하는 환율을 좀 심사숙고를 좀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히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수출업체의 경우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업체가 10만 원, 우리 그 원화로 표시했을 때 10만 원짜리 상품을 수출할 때 환율이 아까 그 차트에서 보셨듯이 높은 상태를 예를 든다면 3번에 해당되겠습니다. 1,200원 할 때 10만 원짜리 수출 단가를 달러로 환산하면 한 83불 정도가 나오죠. 그랬는데 환율이 하락을 해서 뭐 1,0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단가가 100불로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그 환율 수준을 좀 점검을 하셔서 현재 환율 수준이 우리한테 단가를 선정하는데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체크하시고, 불리할 경우에는 과거 환율에 대한 평균 환율을 산출해서 바이어하고 절충을 좀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입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도 과거 환율 흐름을 검토를 해서 현재 환율 수준을 이제 점검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환리스크 해지 사례를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그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고민 사항 중에 하나가 그 한 해지 규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지 규모를 수출 물량 전부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서 해지 규모를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견해하고 컨설팅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해지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뭐 많은 기업들은 좀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뭐 간단히 해지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출 기업이든 수입 기업이든 처음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 시점에서 그 계획을 잡았던 영업 이익 부분, 그거를 마지막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갔을 때 목표로 했던 영업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적, 통관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에 환율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움직이면 좋을 텐데 만약에 불리하게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처음에 실행 계획을 세웠던 영업이익 보전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수출 계약한 시점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환율을 좀 고정시킬 수 있는 절차를 좀 밟고 실행을 하실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해지 실행을 해서 마지막에 대금 결제를 이루시는 시점까지 목표로 했던 여기 영업이익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이익 대비 크게 변동이 되지 않게 하는 이제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은행을 통해서 하는 선물한 계약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지를 그러면 뭐 아무 때나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환율이 뭐 우리한테 유리한지 안 좋은지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환율 수준이 우리 기업이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보존해 줄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서느냐 안 서느냐 수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이제 하셔야 되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결국은 해지라는 건 그거죠. 뭐 이제 이 환변동 보험이나 뭐 환변동 보험이든 은행에 선물한 거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보장 환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은행하고 또 선물한 거래를 하시면 선물 환율이 되겠는데 결국은 선물 환율이든 보장 환율이라는 그 환율의 의미는 뭐냐면 그 환율 수준이면 그 해당 기업이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수준이 돼야만 그거로 해지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선물 환율이나 보장 환율을 받으시는 경우에 정작 나중에 결제를 하시는 시점에 요 하단에 내려갔을 때 손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고 손실분을 돌려받는지 이런 거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뭐 기회 이익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환율이 올라가서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나는 이익을 이제 보전을 못 받았을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해지는 우리가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손실 보전을 하느냐 측면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지의 개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해지를 뭐 무조건 해야 되느냐, 모든 물량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연간 수출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다 해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큰 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략과 전술이 같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전략적 해지 부분은 그 해당 기업이 내년도 예상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다 해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환율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불리하게 가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뭐 손실을 봐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기업이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예상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해지 비율을 한 60% 정도 하겠다, 70% 하겠다, 내부적인 어떤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놔서 큰 틀을, 전략적 환리스크 해지 툴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이, 우리 기업한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좀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분기 아니면 더 짧게는 뭐 요즘같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심할 때는 뭐 매달 한 번씩이라도 좋고 해서 전술적인 이제 어떤 해지 부분으로 좀 돌입을 하셔야 되는데 환율 동향에 따라서 기본 해지 비율을 조정합니다. 요 내용에 보시면 환율 상승했을 때와 환율 하락했을 때 오른쪽에 화살표가 까만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환율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전략적 환리스크 해지로 해지 비율을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60%, 70%를 해지를 하기로 했는데 환율이 자꾸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추세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해지 비율을 좀 줄여야 되겠죠. 올라가는 추세에서 무조건 그 수출 기업이 해지를 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반대로 환율 하락폭이 점점 커지게 되면 더 떨어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레깅 기법이라는 건데 땡겨서 해지 비율을 더 올려서 70%를 75%로 올린다든지 80%로 올려서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이 벌어지고 환율이 상당히 좀 불투명하게 지금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해지 실행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을 약간 변형을 시키셔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오히려 해지 비율을 좀 높이셔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최근에 환율 움직임을 보면 여지없이 환율이 상승을 하고 좀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위쪽에서 크게 저항을 받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해지 타이밍이나 환전 타이밍을 놓쳐서 환율이 좀 올라왔을 때 이제 외환을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환율이 좀 갭업을 해서 올라온다든지 할 때 단기적으로 해지 실행을 하시면서 해지 비율을 좀 올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환율이라는 게 최근 움직임을 보더라도 그 어떤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밑에는 저점 인식 달러 매수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고 또 위에는 고점 인식 달러 매도하는 세론 랠리 세력이 있어서 그 하락했을 땐 약간 해지 비율을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인 해지 실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그 내부적으로 기업이 비용도 좀 절감을 하시면서 각고의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해지 규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시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해지 시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이게 해지 시점이라는 게 참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그 달러 원 환율 움직임을 가지고 좀 한번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약간 이제 단기적인 해지에 대한 언급인데, 요 차트 2017년 8월부터 올 4월 1일까지 이제 환율 움직임입니다. 달러 원 환율인데, 여기 가운데 점선원이 크게 돼 있는 작년도 3월 19일 날 달러 원 환율이 장중에 1296원까지 급등을 하는 일이 있었죠. 큰 점선 범위 안에를 보시면 그 60일 이동 평균선, 120일 이동 평균선, 200일 또는 20일 이동 평균선. 이동 평균선이라 하면 매일매일의 환율의 종가를 가지고 20일치 평균값을 내고 60일치 평균값을 내고 120일치 평균값을 내는 건데 요 테두리를 중심으로 보시면 실제 환율 움직임이 모든 이동 평균선보다 상당히 위쪽에 있죠. 상당히 위쪽에 있고 전체적인 환율 추세선이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큰 테두리 점선 원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전원협회에서 수출 기업들이 전화가 왔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해지를 좀 권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왜냐하면 1290원대라는 게 과거의 그 환율을 보시더라도 2018년 4월 3일 날 요 왼쪽에 보시면 1054원까지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대비 환율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게 괴리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저 60일 이동평균선이나 12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3월 19일 날 종가 환율을 대비해 보니까 이 종가 환율이 저 이동평균선 대비 한 8%, 9% 정도 환율 수준이 높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중소기업들이 그 매출을 일으키시면서 영업이익을 1%, 2% 올리시기가 무지무지 힘든 상태거든요. 근데 요 점선원 안에, 큰 점선원 안에 있던 요 상황은 8% 이상을 해지를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환율이 저 정도 수준이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중소기업들이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은 충분히 이상 오바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좀 장기적으로 해지를 좀 권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하향하면서 상당히 이제 밑으로 떨어졌는데, 최근에 와서 2월 중순부터 3월 정도까지 환율이 한 1140원 넘어서 50원 근처까지 갔을 때도 제가 요때는 좀 단기적인 해지, 한 달 물량 아니면 2달 정도 만기가 되는 그 해지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환율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반짝 올라왔을 때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처럼 환율이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상황은 어떻게 그럼 대비를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까만색 점선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기업들이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이동평균선 값이 환율 대비 많이 위로 올라가서 괴리도가 높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요 까만 사각형 점선 안에 환율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도 해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이걸 말씀드렸죠. 그러면 과거의 환율이 지금 현재의 그 이동평균선 밑에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지만 뒤로 돌아가서 환율 수준들을 한번 보자 해서 왼쪽에 이 점선을 보시면 과거 환율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법에 MACD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컨버전스 앤 다이버전스예요. 환율은 언제든지 모였다가 다시 또 벌어지고 모였다 벌어지고 하는 게 환율이죠. 주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제 작용하는 건데, 관성의 법칙이겠죠. 이동평균값보다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언젠간 다시 이동평균값으로 회귀를 하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하신 기업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현재의 환율 수준이 네모 점선 안에 있는 이 수준이 귀사의 영업이익 대비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률 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환율 손익분기 환율이 얼마고 영업이익 적정 환율이 얼마고 그거 대비해서 마진이 충분히 확보가 되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전히 환율 수준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율 수준이 과거 환율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면 수출하시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해지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최근이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환율이 1110원대에서 1130원 밴드 안에서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해지를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해지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의 움직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환율이 급락을 할 거냐, 아니면 팬데믹이 또 뭐 다시 전염 확대가 돼서 환율이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단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제가 상황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환율의 개념 또 그리고 그 수출입 단가를 산출할 때 또 해지의 개념 어떤 기본 전략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그 대응하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위원님 이제 상담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동안 상담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으면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이제 사례 하나 들어가겠죠. 처음 수출하시는 기업 입장에서 이제 뭐 A, B, C, D, A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 단가 산정을 하는데 환율을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갖고 수출하시는 기업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약간 이제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인데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수출 파트하고 수입 파트가 전부 환차 이익을 보려고 욕심을 좀 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파트와 수입 파트를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을 때 잘 수출 대금 들어온 걸 잘 팔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원자재 수입하는 결제를 낮은 환율에서 잘 하시겠다는 생각인데 환율이라는 게 절대로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라면 수입 파트는 해피하겠죠. 계속 이익을 보고 수출 파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아주 그 결단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기업의 본래 취지 영업하시고 영업이익을 내시는데 본래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매칭 기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수출하고 수입 물량을 그 상쇄를 하시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출이 많겠죠.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만족치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담은 만족을 드릴 수가 없죠.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워낙에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올 때는 다 손을 놓고 계세요. 환율이 막 수출 기업들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지금 현재 뭐 1,150원 수준인데 1,200원 간대 1,250원 간대 그런 뉴스만 들고 계세요. 전혀 대비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환율이 1,05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저희 협회 전화는 막 불납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미 시장 상황은 그 수출 기업들한테 최악의 상태가 됐는데 거기서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께서는 환율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오거나 아니면 환율이 안정적일 때 모든 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지를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전술을 좀 세우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부분들 은행하고 하는 선물한 거래나 환변동보험 같은 거 제도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도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뭐 선물한 거래를 하고 싶은데 환변동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시점이 상황이 안 좋을 때 꼭 물어보세요. 그런 해프닝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음이 바쁘시고 적절한 대책도 세우지도 못하고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시니까 상황이 우리 기업한테 유리하거나 환율이 안정적일 때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는 그런 대비책을 좀 세우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수출입을 하시는 기업들은 어쨌든 평소에 환위험
환율에 대한 관리 원칙 세우고 네.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네. 평소에 좀 준비를 많이 해 두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무역협회 외환 및 환율 컨설턴트이신 이석재 전문위원님과 함께 환리스크 관리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무역보험공사는 환위험관리지원센터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운영하는 그 화면동보험을 비롯해서 환위험 관리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환위험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개별 상담 신청란에 신청을 해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해서 마련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외환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